오늘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 운영이 시작돼 유권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세제 개혁안은 뉴욕, 뉴저지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가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여부를 실사해 적발되는 한인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벌써 자신의 치적을 평가했습니다. 엠트랙이 낙후된 시설을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를 수개월간 진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 국민선거 오늘이 4일째 날인데요. 오늘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투표 시작 시간에 맞춰 뉴저지 한인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재외선거 4일째인 오늘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1호원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면서 하루빨리 전국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이 대북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 그다음에 민생 모든데 다 신경 좀 쓰셔가지고 물론 소수자 인권과 여성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96명, 국외부재자 1,690명, 재외선거인은 306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소별로는 뉴저지가 9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투표소가 797명,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25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4일 동안 뉴욕 지역에서 투표한 누적 인원은 3,311명입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재외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주정부가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여부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한인업주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발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발표한 세제 개혁안은 소득세율을 간소화하고 표준공제를 2배로 올리며 항목별 공제는 없애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개인 납세자는 과세소득이 크게 줄어들지만 항목별 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처럼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전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세금 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3,5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은 28% 정도입니다. 반면 뉴욕은 34%, 뉴저지는 41%에 이릅니다. 항목별 공제에서 모기지 이자 및 기부금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 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이며 뉴욕은 최고 소득세가 8.82%, 뉴저지는 8.97%로 전국 최고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세제 개혁안이 발표된 후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세금 인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세금 인하라며 세제 개혁안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부담이 큰 뉴욕, 뉴저지의 경우 납세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한 네일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실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한 업소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 위반 통지서를 받았으며 7월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규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위반 통지서를 받은 한인업주는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규정에 의하면 2016년 10월 3일 이후 개업한 업소는 반드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업소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규정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환기시설 규정 위반 통지서를 받은 업소의 경우 곧바로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리에 참석해 새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국무부 측은 주정부도 네일살롱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최대한 협조하려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피해 승객 데이빗 다오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한데요. 다른 항공사들의 갑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백악관에서 에너지 규제 해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우리는 정말 잘 나아가고 있고 아주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100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긴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100일 안에 한 일들을 하지는 못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25일 13개의 의회 검토법 서명, 30건의 행정명령 발동, 28개의 의회 통과 법안 서명 등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달성한 업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 30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밤 대통령 연례 행사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펜실베니아주에서 지지자 집회를 여는 것으로 취임 100일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동안 자신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지지자들과 취임 100일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강제로 하차시키면서 부상을 입힌 승객 다오와 합의했습니다. 다오가 선임한 변호사 토머스 데메트리오는 다오와 UA 간의 합의를 발표하고 오스카 뮤노즈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가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합의가 발표되기 하루 전 새로운 보상안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오버부킹으로 인해 승객이 내려야 할 경우 현행 최대 $1,350인 보상금을 $10,000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항공사가 승객의 화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조건 없이 $1,500를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오버부킹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항공사의 갑질은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아메리칸 항공에서도 아기 엄마에게서 유모차를 빼앗는 일이 벌어졌고 27일에는 델타 항공에서 화장실을 급하게 다녀온 승객을 강제로 내쫓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일관된 답변은 모두 승객의 안전이었습니다. 엠트랙이 낙후된 시설을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다만 수개월간 이어지는 공사에 주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연이은 고장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엠트랙이 내달부터 선로와 신호체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직은 공사로 인해 어떤 열차의 운행이 어떻게 변경될지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는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그동안은 주말에만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신속한 수리를 위해 주중에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엠트랙은 최근 한 달 새 4-5번이나 열차가 멈춰서거나 탈
탈선하면서 주중까지 공사를 확대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도 이어지는 공사는 출근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트랙은 주요 선로에 대한 공사는 올 가을 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주말에만 공사를 진행해 내년 6월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1970년 건설된 펜스테이션은 이용객은 3배로 늘어났지만 낙후된 시설로 보수 교체가 절실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5월부터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관세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2일까지 휴대폰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폰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2016년 1월부터 30%에서 40%로 가산세가 인상되면서 자진 신고 때보다 2배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면세품 휴대 한도는 $600로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에서 상향 조정한 뒤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60%를 내야 합니다. 관세청은 유럽, 홍콩, LA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리 반입도 적발되면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 소금 경고 표시제가 원고의 이의제기 포기로 더 이상의 감론 을박이 없게 됐습니다. 달고 짠 음식들로 발생하는 뉴요커들의 건강 빨간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월 뉴욕시 항소법원은 소금 경고 표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 레스토랑 협회는 마감 시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27일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국 레스토랑 협회가 항소법원의 결정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소금 경고 표시제는 이제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지점을 갖춘 체인 식당들은 2300mg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2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의 40% 이상이 하루 권장량을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1.6배 높이고 대사증후군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저나트륨 식사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수돗물이 비상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램지 학군 학교 수돗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돼 비상입니다. 버겐 카운티 램지 학군 내 138곳의 수돗물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곳의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티스데일 초등학교 교실과 학생 식당, 식수대 등 총 5곳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으며 교실 한 곳에서는 260ppb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15ppb에 17배나 초과하는 것입니다. 허브바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6곳과 학생 식당, 분수식 식수대 등 총
8곳에서 23ppb에서 58ppb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램지고교 양호실에서도 39.3ppb가 검출됐습니다. 램지교육위원회는 수돗물 사용을 즉각 금지시켰으며 수질 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납에 중독될 경우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의 경우 유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주내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시내 초등학교에서도 20곳 중 한 곳꼴로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모두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격적인 학비 인상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UC 대학이 1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국은 지난 화요일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UC 총장 자넷 나폴리타를 비롯한 UC 총장실 인사들이 총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UC 측은 지난 4년 동안 감사 보고 시 실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다 액수를 더 부풀린 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입출금 내역서 기록을 수정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얻어진 비자금은 UC 총장실 내부 인사들의 추가 퇴직금, 성과금, 비즈니스 호텔 이용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급됐다고 밝혀 더욱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UC 측은 축적해둔 자본금은 380만 달러에 불과하며 사이버 보안 강화와 이민 학생 원조비 등 행정 운영 자금일 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한편 UC 대학은 지난 1월 재정난을 이유로 올 가을 학기부터 등록금을 2.5% 인상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대기 환경 등급 점수에서 C를 받았습니다. UCLA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각 카운티의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비교 분석해 대기 오염의 등급을 매긴 결과 LA 카운티에 C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최근 LA시의 전반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지만 통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료 사용 증가와 스모그 현상이 대기 환경에 감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앞서 LA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LA 내 판매세 인상을 통한 대중교통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의 이민범죄 희생자 사무소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범죄 희생자 사무소에는 이민범죄 희생자에 대한 보호 지원과 이민범죄 신고센터 운영, 이민범죄 예방 단속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이민범죄 희생자 사무소 개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마련된 정치적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27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26일 밤 11시쯤 폴 김 씨가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소재 인터넷 카페에서 19세 판양풀을 칼로 찔렀습니다. 김 씨는 컴퓨터 게임 중 판과 친구들이 다가와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으며 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타 지역 거주 관람객들에게는 입장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현행 입장료는 $25이지만 관람객은 원하는 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어 뉴욕 시민에 한해서만 기부 요금제를 적용하고 시외 타 지역 관람객들에게는 $25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SXA 라이드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베이사이드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하루 전 오전 9시에서 정오 시니어 센터에 연락해 픽업 장소와 방문처, 시간, 연락처 등을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서비스는 우선 병원 방문 시 이용할 수 있지만 1, 2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는 노인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한여름의 날씨를 보이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흐려지면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월요일은 평년의 기온을 되찾겠으며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